앞으로 이렇게만 하시면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연간 계획들 많이 세우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도 하는데 꾸준히 하기 어렵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꾸물거리는 심리적 요인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송철우의 하프타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체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꾸물거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작심삼일은 새해 결심을 하고도 3일만 지나면 포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3일간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4일째 되면 의욕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4일째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일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물거림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행위로 심리학에서는 지연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필요하거나 중요한 활동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꾸물거림에는 수동적 지연행동과 능동적 지연행동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적 지연행동은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불안감을 경험하는 반면 능동적 지연행동은 전략적으로 일을 미루어 마감 기한에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꾸물거림은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즐거운 일에는 꾸물거리지 않지만 어려운 일에는 지연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꾸물거림은 우울감이나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게으름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과 관련된 일을 가장 많이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운동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종종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일을 미루곤 합니다. 이런 꾸물거림은 실제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꾸물거림 자체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만성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증진 행동을 방해하며 잠을 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보는 등의 행동으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쉽게 형성하게 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 형성에는 평균 66일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시작이 중요한데 한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할 때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꾸물거림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습관 형성에는 평균 66일이 걸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빠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망과 재도전을 반복하게 되는데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닌 변화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게으르다고 비판하기보다는 변화를 원하는 강한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물거림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마인드셋은 나는 게을러라는 식의 말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다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양가감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양가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뭔가 변화를 하려면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양가감정이 없이 지금 있는 거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변화 자체에 새롭게 진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꾸물거림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마인드셋은 변하고 싶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양가감정은 변화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를 통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변화를 원하지만 실제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0걸음도 걷지 않는 사람이 10km를 달리려는 계획은 비현실적입니다. 꾸물거림을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 마인드셋은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우선 15분 동안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행동을 시작하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더 긴 시간 동안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며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원하는 목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에 능한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추구하기보다는 계획된 일과 계획되지 않은 일을 모두 수용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CEO들은 계획한 일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에도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여유와 유연성입니다. 계획의 100% 완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절반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능력, 즉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낙천적인 태도, 유연성을 갖춘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꾸물거림을 극복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중요한 과제를 설정하고 한 달 동안 매일 20분씩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 체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차이가 없었지만 마지막 주에 체크하는 집단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데 체크와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꾸물거림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찾아 시도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 꾸물거리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법에만 집중하면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이는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데 자신의 꾸물거림 패턴과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터 골치의 연구에 따르면 꾸물거림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 단계에서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계획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계획하기 싫어, 일단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착수지연은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착수하는 단계에서 지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수지연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작점 포인트를 넘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지속지연은 일을 시작했으나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입니다. 30분 정도 공부했는데 좀 질리기 시작하는데 잠깐 내가 인스타 좀 보고 갈까? 뭐 이런 거를 잠깐 하면은 그때부터 또 빠져나가서 딴 일하는 거예요. 네 번째 완수지연은 일을 거의 끝냈지만 마무리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고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들어가고 한 번 더 보고 좀 더 살펴보고 나중에 제출해야지. 이러다 보면 이 자체를 완수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평가 단계에서는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반복됩니다.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구나. 이렇게 또 후회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러한 단계를 이해하고 자신이 어느 단계에서 주로 꾸물거리는지 파악하는 것이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신의 성향과 꾸물거림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5가지 주요한 성향이 밝혀졌습니다. 첫째, 비현실적 낙관주의형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다는 근자감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확실한 것보다는 아마도 어쩌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시간을 과소평가하여 실제보다 적게 걸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언제나 마감에 늦게 됩니다. 둘째, 지나친 자기 비난형은 꾸물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워 자책을 하거나 자기는 쓸모없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실패 시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셋째, 외부 현실 저항형은 자기 스타일과 맞지 않는 일은 하기 싫어하고 자기가 미루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에 반항하며 변명으로 일을 미루곤 합니다. 넷째, 지나친 완벽주의형은 잘하고 싶다와 실패하면 어떠하지? 라는 마음이 같이 있어서 동료들의 행동이나 외부 상황 등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높은 기준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을 미루게 됩니다. 다섯째, 민감한 자극 추구형은 빨리 시작하지만 흥미를 잃게 되면 금방 포기합니다. 바로 성과가 안 나오면 지치게 되고 다른 일을 찾게 됩니다. 계속할지 그만둘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하나의 인물에게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차가 큽니다. 꾸물거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방법론에만 집중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을 시도하더라도 결국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며 이는 원타임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꾸물거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스트 두 it처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자신의 성향과 꾸물거림의 원인을 잘 인식하는 것입니다.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꾸물거림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마인드셋은 나는 게을러라는 식의 말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인드셋은 변하고 싶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인드셋은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꾸물거림 패턴과 성향을 이해하는 것인데 첫째 계획지연, 둘째 착수지연, 셋째 지속지연, 넷째 완수지연, 다섯째 평가지연입니다. 꾸물거림의 주요 성향 5가지는 첫째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다는 비현실적 낙관주의형. 둘째 꾸물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워 자책하는 지나친 자기 비난형. 셋째, 다른 사람의 지시에 반항하며 변명으로 이를 미루는 외부 현실 저항형. 넷째, 높은 기준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미루는 지나친 완벽주의형. 다섯째, 흥미를 잃게 되면 금방 포기하는 민감한 자극 추구형이 있습니다. 누구나 꾸물거림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씩 실천해 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보시고 패턴과 성향을 잘 파악해서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송철우의 하프타임은 구독자분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